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양 이틀간 나스닥에 된통 맞았습니다. 좀 올라가 줬으면 했는데 안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완벽하게 예측은 못 했고요. 근데 21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조심하잖아요, 제가. 저도 신이 아닌 이상 맞추기가 100% 맞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우선 일봉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그리고 강한 횡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난리도 아니고. 그리고 120분 봉에서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파월의 75bp 인상 딱 얘기 한 방에 그냥 그대로 직격탄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 300일 이평선을 뚫어야 올라갑니다. 예,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이 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것도 저도 요새 잘 안 하거든요. 예, 회사에서 저희도 이제 운영회의 같은 걸 하는데 서로 금기시하는 게 있어요. 요새는 좀 하지 말자 하는 게 예측입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예, 물가 피크아웃 쳤으니까 뭐 몇 월부터는 좋아질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How? 예, 지금 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자산을 이걸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사항은 아닌 거죠. 과거 제가 3월 24일 날 방송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여기 보시면 4월 예상 가격 검토해 보시고 전략을 잘 짜보세요. 반등 줄 때 현금 확보는 장기 투자에서 핵심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거 TQ인데 43달러에서 이렇게 반등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강한 상승장, 과거 상승장에서도 바로 못 뚫었다고 말씀드렸어요. 56라인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는 못 갈 거고 딱 표시돼 드린 게 여기 38라인이에요. 38라인까지는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를 하셔라. 근데 이렇게 가면 우리가 올라갔을 때 대비책 하나, 플랜 A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대비책 둘,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여기 43달러, 그 다음에 38, 28 어디서 사야지 여러분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수익 내신다고요? 여기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야, 쭉 올라갔다가 이게 이렇게 빠질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정확히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차트 보면 그런 방향이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많이 사지 마세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가격이 와버렸습니다 벌써. 그럼 이제부터 사시면 돼요. 그쵸? 이제부터 사면 됩니다. 저는 그 2주 동안 많이 샀을까요? 아니요, 많이 안 샀습니다. 그냥 조금씩 샀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더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게 바램대로 되지 않거든요, 주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반반 놓고 생각하십시오. 반반 놓고 꼭 생각하시고, 저도 안타깝지만 이거 뭐 차이나 전기차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요새 이거는 말씀 잘 안 드리죠. 가장 큰 이유는 하락으로 방향이 굳어졌기 때문에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방송에서 2번 말씀드렸어요. G2 전기차 사고 있다. 왜? 어차피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씩 사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는 흐름이 전 어렵다고 봐서 물론 그전에는 요 14,000원에서 횡보하다 올라갈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11일 날 이 장대 음봉 치면서 쭉 밀려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얼마냐면요. 12,500원, 그 다음에 11,800원,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여기 또 와 있죠. 한 달 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맞추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희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강세장에서는 주가는, 지수는 희망으로 반응합니다. 올라가면 같이 그냥 쫙 올라가요. 약세장에선 웬만한 강력한 호재 아니면 그렇게 강한 상승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고
반드시 이게 올라갈 거니까 이게 이제 11,800원 이때거든요. 11,500원에서 11,800원. 이때쯤까지 아무도 생각 안 하시지만 하고 있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70을 걸더라도 30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항상 조심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시든 아니면 플랜 B를 꼭 짜놓으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TQ하고 SXL도 자, 기도보다는 그래서 상황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못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요새 파월이 굉장히 저를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또 묵묵히 살아가야죠. 이렇게 두 개 딱 맞고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린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어디가 오고 있어요? 네, 요 38, 39달러 여기까지 내려가면 SVIP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1차 스윙 계좌, 2차 장기 계좌에서 1차 어떻게 했었어요? 이 중간 라인에서 매수하다가 이 밑에서는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계속 사면 돈이 빨려 들어가니까요. 차트를 보시면서 최근에 차트 방송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밴드도 막 나오고 뭐 단기, 중기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다 하시더라고요.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이제 유튜브의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차트를 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답은 뭐냐? 줍줍 하랍니다. 이렇게 계속 사래요. 여러분 이건 대응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락 추세가 있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으니 우선 이 어중간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한다? 안 산다. 조금만 사고 그럼 베팅은 이렇게 하는 거죠. 더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베팅이죠. 이게 진정한 투자예요. 이렇게 흐름이 가니까 계속 사십시오. 이거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매수를 하는 거죠. 그냥 장기 매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이제 다가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파란 라인 다가오고 있으니까 딱 준비하세요. 이제 살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게 이거였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조심해야겠다 쳐다봤던 것도 자, 이 구간이 굉장히 매물대가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가죠. 한마디로 저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그냥 한 방에 쭉 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원래 이렇게 되면 뭐 하루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가야지 되죠. 통상적으로. 근데 그냥 쭉 올라가죠. 떨어질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선 그냥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찜찜해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는 또 떨어질 거 찜찜해서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사십시오라고만 말씀드렸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뭐 저도 뭐 제 계좌도 같이 하락하는 입장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SOXL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매수 구간 왔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좀 사야 돼요. 지금 천천히 사야 되고 SOXL은 여기 지금 장대 음봉들 팡팡팡 터지면서 쭉 밀렸죠. 근데 TQ는 어떤가요? 안 밀렸어요. 생각보다 여기 이제 갭 떨어지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쫙 버티다가 희한하죠? 여기서 한 방에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한 음봉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기관이 던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관이 던진 것 같지가 않고 개인들이 이제 불안하시니까 매도를 좀 하지 않았을까? 보통 기관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강하게 음봉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거의 공매도 쳤겠죠. 공매도 쳤으니까 우리 겪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공매도 내려오면 또 어떻게 갑니까? 쇼커버링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듯이 요 구간 가서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타이밍들을 잘 보시자고요. 그리고 대응책을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사야죠. 이제 사야 돼요. 너무 많이 사서 현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 날 1억 200
어제 이제 마무리하고 1억으로 내려갔네요. 네, 조금 내려갔는데 뭐 200만 원, 220 정도는 그냥 귀엽죠? 네, TQ 정도 투자하시려면 귀엽고요. 예수금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저는 버티고 있어요. 더 밑에 내려가면 이제 쏟아 부어야죠. 근데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는 안 합니다. 이거 갖고 구독자님들께도 말씀드려요. 주식이 전업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있는데 너무 투자로 인생 걸지 마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예전에 운용하다가 선물 파생으로 잃어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한 방에 잃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의 위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옵션하고 파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제가 하면서도 저는 회사 일이 좀 바쁩니다. 그래서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는데 거기 즐거운 얘기 있나요? 별로 없어요. 제가 하면서도 경제는 그렇게 즐거운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터입니다. 늘상 전쟁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너무 이것만 쳐다보고 사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컴퓨터 매일 쳐다보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둘러둘러 잔소리 같겠지만 저도 꽤 운용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매매나 뭐 투자는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죠. 이제 제야의 고수, 숨은 고수님들도 계신데 나름의 철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쪽 일을 하지만 중간 밸런스를 맞추셨으면 해요. 이거는 이거대로 재미 수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차근하게 가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삶에 투자하십시오. 그러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Q 같은 경우는 저는 포트폴리오상 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거 제가 매일 사는 거 아닙니다. 데이 LOC 매수 걸고 매매 드리는 거 똑같이 걸어요. 그리고 자동 주문 가끔 섞어갖고 결국 여기서 또 수익을 냈습니다. 보시면 어제 4월 22일 날 자, SQ 이렇게 매도를 했지, 한 37개 샀다 팔았다 한 거죠. 이건 그냥 자연히 사졌죠. 데이 LOC를 걸었으면 사졌겠죠. 그리고 나서 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을 한 거고요. 그럼 수익이 낮잖아요. 여기 보시면 82달러, 그러면 뭐 TQ, 지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죠. SQ가 45인데 TQ가 41이죠. 현재가가. SQ가 더 비싸요. 이제 하락이 장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희망 놓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어제 TQ를 두 주 SQ 잘 운영한 덕에 공짜로 또 받았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73주가 82주가 스윙 계좌에서 됐고요. 그리고 장기 계좌 72주에서 77주로 걸어 놓은 것들이 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 계좌에서 보시면 GLDI 골드죠. 골드에서 배당 받고 요게 이제 10개 정도 또 매도를 했어요. 소액 손실이지만 매도를 해서 TQ를 샀고요. TMF가 역전이 됐습니다. 1번 국채에서 보면, 스윙 계좌에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TQ랑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역전이 됐어요. 드디어 TMF가 마이너스 20 되고 TQ가 마이너스 24. 그럼 좀 더 버티다가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손실이 조금 줄어들면 이걸 팔아서 TQ를 또 산다. 이렇게 그냥 크로스 매매하고, 매매보단 포트폴리오를 꼭 잘 지켜라. 지켜갑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지 마시고 지금도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에서 국내 주식을 좀 안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뭐 종목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부터 배워보시라는 거죠. 처음부터 배워보시면, 지금 이 TQ가 저를 힘들게 하지만, 뭐 힘들진 않습니다. 이 정도로. 근데 수익이 아니니까 재미는 없죠. 그래도 국내 주식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이걸 지난 방송에도, 과거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비아트론, 펌텍코리아, 샘표식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다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수익이 또 올랐다 내렸다 했지만 어쨌든 저는 5에서 10% 수익 나면 자동 주문으로 다 매도를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투자의 목적은 종착지는 어딥니까? 결국은 예,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10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억을 만들려면 시드머니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억 갖고 10억 만들기 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예, 이걸로 한 방에 이 종목 하나로 난 10억을 만들 거야. 그러면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TQ라 하더라도 설령 예, 뭐 욕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진짜 마음입니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셔서 실력을 기르신 다음에 그러면 TQ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해서 공짜로 TQ 받고 여기서도 수익, 국내 주식에서도 수익 내서 국내 주식이 지금 훨씬 안정적이에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수익 내서 TQ 사고 이러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선수가 되시는 길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수와 중하수가 있는데 중고수로 할게요. 하수분 있고. 자, 뭘 사지? 그러면 고수쯤 되는 분들, 중고수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사업 보고서 보고 PER 보고 ROE 재무제표에서 이 회사가 좋은지를 먼저 따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지식이 적으신 분들은 많이 올랐다. 앞으로 2배 간다, 3배 간다, 10배 거다 이런 거. 10년 후 20배. 그리고 이거 급등할 거다. 미래 전망이 밝다. 이런 얘기 듣고 투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고수들은 이래서 차트를 봐야 되잖아요. 차트상 저점. 이거 과거 차트 보니까 이거 진짜 저점인데? 예, 저도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고수는 아니라도 중수 이상은 된다고 이런 방송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량 기업이 초악재 너무 안 좋을 때 진짜 좋은 회사인데 진짜 안 좋다. 그럴 때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예, 워렌 버핏께서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주가 엄청 빠지면 본인 돈 버크셔 해서웨이 돈 확 집어 넣어갖고 그냥 인수해 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고수의 영역이겠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차트의 맹점이에요. 무슨 몇몇 선, 241선, 161선 뚫고 상승했으면 52주 신고가, 그래도 52주 신고가는 잘 맞습니다. 곧 날아갈 것 같다. 이런 남의 말이나 느낌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손실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매도 타이밍. 중고수는 본인의 수익 목표가 있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 주식에서 돈 버는 분들은 이게 확고하게 있습니다. 이 주식을 샀으면 엑시트 전략이죠. 언제 나올 거야. 그리고 얘가 얼마큼 떨어지면 내가 몇 프로 비중으로 정리할 거야. 이게 가지고서 들어가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선 일단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게 없어요. 계속 시황을 보시고 이게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이러다가 본인이 견딜 수 없는 시기가 오잖아요. 예, 견딜 수 있는 시기까지는 견디시다가 손실이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오시니까 이러면 돈 못 법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스스로 판단하냐, 남의 말에 흔들리냐, 딱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 공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셔갖고 이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많이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투자하시는 게 더 현명해요. 대신 적게 투자하면서 명확하게 흐름을 보시라는 거죠. 예, 매매 가격대, 그리고 매도 가격대, 흐름,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략,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방송들에서 보면 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 좋다고 말할 때는 이미 그 주식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제야의 한 고수라는 분께서 TV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에서 또는 미디어에서 상승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런 게 반영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걸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 전 이분 방식이 참 깔끔해서 좋아해요.
주식 시작한 지 어쨌든 3년 만에 100억 달성했는데 이분이 레버리지 투자 갖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갖고 하면 우리가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시장에서 따라잡아야죠. 2020년, 21년. 근데 지금 시장이 나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해야죠. 하는데 더 현명하고 테크니컬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말 듣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희 방송 나주부 TV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귀에 굳은 살이 배기셔서 차트를 보면 요럴 때 사야 돼. 요럴 때 팔아야 돼. 이런 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이 이분도 재무제표 보고 되게 안전하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이런 분도 돈 벌잖아요. 훨씬 잘 버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실력을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시기가 오고 있어요. SVIP 매매법은 이제 바닥 다 와갔죠? 그래서 가는 순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TQ 60분봉에서 보시면 요 밴드 하단 라인 요걸 자, 과거에는 지금 안 뚫고 내려왔죠. 뚫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어제 뚫었습니다. 어제 딱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반등 이건 아닙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물들에 지금 다 다가왔고 그럼 우린 뭐만 기다리면 돼요? 얘를 탈출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우물 탈출하고 일봉에서도 지금 여기 우물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얘를 탈출해서 여기 다 꺾여 올라갈 때 요럴 때 매수를 하면 타이밍상 요게 나이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야죠. 살 때를 언제 드린다고요? 요 밴드 터치점에서 드릴 거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2, 3일 기다려 보시고 이제부터 편안하게 진정한 줍줍의 시간이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자, 여기 축구, 여성분들은 축구 하시는 거 싫어하죠?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참 조언도 많이 듣고 저도 조언도 하고 하는데 군데스리가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하는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권력형 축구죠. 보통 보면 선임들이 차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선임, 진짜 실력 있는 선임은요, 본인이 혼자 공 갖고서 질주해서 골 넣나요? 안 그래요. 후임들한테도 딱 볼 배급하고 노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가끔 선임 중에 이제 고참들이죠. 고참들인데 그냥 저희가 똥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잡으면 슛 쏘는 사람 있어요. 혼자 달려가서 슛 쏘는 사람. 이 사람은 본인이 축구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 명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축구 하려면 이 정도 해야죠. 손흥민 선수 진짜 보니까 몇 년 만에 드리블하고 테크닉이 정말 늘었더라고요. 원래 잘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축구를 잘 못해갖고 축구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도 정말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투자도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키워가려면 월드 클래스가 돼야죠. 그래서 다 잘하실 필요는 없지만 잘하려고 노력하는 나주부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 어려운 장에서도 우리 조금 완급 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완급 조절 잘 하셔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1순위입니다. 지금같이 누구도 어느 전문가도 이렇게 험악한 시기 지나가 본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1순위는 살아남는 거, 그리고 2순위는 이 상황을 배워서 반등할 때 2, 3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반등할 때 우리가 살아남아서 수익을 챙겨가면 되죠. 그렇게 현명한 투자자들 꼭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